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는 찬양하겠습니다. 힘을 내한 힘긴 것 하겠습니다. 바람도 명해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 자던 뜨거운 맹세 공기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오며 내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주제 외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 위기 높지 마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기지 운영 중단하고 기지 운영 중단하고 불법 사드 철거하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불법 사드 철거하고 불법 사드 철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조동문은 박정민 위원장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태령씨가 가서 해. 태령쌤, 여기 앞에 나가서. 읽으면 되는데. 한반도 평화기금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기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콧대를 꺾으시어 제국주의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위험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기온이 법 절차를 무시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화요일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기온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기온이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과 이곳 소송리를 기억하며 사드의 시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우리의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성서일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은 누구에게서 권한을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늘이 준 것이냐? 사람이 준 것이냐? 하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 권한을 하늘이 주었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이 주었다고 하면 모두들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 군중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지 하고 의논한 끝에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요즘 요즘에 아침에 이렇게 빙 둘러 앉을 수 있을 만큼의 인원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 돌리는 걸 뒤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조절이 안 돼요. 잘. 그래서 다시 오늘은 마이크를 여러분에게 먼저 들려서 여러분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활 나눔이라고 해도 좋고 여러분의 불쌍을 나눈다고 해도 좋고 어쨌든 여러분의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로 또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제가 아침 저녁을 못 왔습니다. 지난주 수, 목, 금 2박 3일간 전산과 태안반도 쪽으로 비행을 다녀왔습니다. 세 사람이서 갔는데요. 차에서 여행하면 이제 차 타는 게 제일 많죠. 차 타고 잠자고 하는 게 제일 많은데 차에서 주된 이야기가 윤석열 정권의 어떤 반노동자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윤석열이는 노동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세 명의 공통점이 윤석열이는 노동자를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닐까. 노동자들은 다 두드려 잡아야 되는 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다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생산은 누가 하며 물류 유통은 누가 할까.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 화물연대의
이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몽땅 다 적으로 돌렸을 경우 그 앞으로 이 화물은 누가 운송할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행을 쭉 다녔습니다. 좀 답답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과연 이런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앞으로 유승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우리나라 박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만 해서 좀 분위기가 오정심했습니다. 변산반도에 가서 회도 맛있게 먹고 했는데 좀 기분이 뜨뜻하니 그리고 내려오면 마지막 날에 또 화물연대가 파업을 풀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좀 난감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건지. 그렇지만 우리 평화를 지키는 평화시민들, 이 노동자들은 우리 투쟁을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 앞으로 한 추위가 다가오는데요. 그래도 이 투쟁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참 다음 주부터 그 아침 대화 행동 6시 계속 하는 겁니까? 화목은? 네? 화목은 6시에 계속 하는 거죠? 아직 예. 그 정부에서 공사 업체하고 얘기 중이라고 얘기해준다고 그래서 아직은 조금 6시에 올라가면 제가 한 5시 20분쯤 또는 15분쯤 나오는데 요즘은 너무 일찍더라고요. 예, 넘어갑니다. 네, 지난번에 지난주 가장 큰 화제는 아무래도 역시 화물연대 파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을 보니까 정말 교묘한 것이 옛날에 의사들 진료 거부를 한 적이 있잖아요. 명확하게 그런 의사들은 이렇게 흘러드는 거 아닙니까?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니 돕지 마라. 전쟁이니 속지 마라. 사드부역 중단해라. 사드부역 중단해라. 내국행위 중단해라. 내국행위 중단하라. 여기다가 방지턱을 쫙좀 깔아서 쌩못 지나갈까요? 본인 같은데. 아니 근데 쟤 왜 불을 켜갖고 가서 지 얼굴이 더 잘 보이고. 되게 얼굴이 잘 보이더라고. 실내등을 쫙 켜고. 잘 보이기. 아니 또 본인 아주 악질이고 막. 저기 좀 나는데 냄새가 보통 보면 얼굴 안 보이는데 그 옛날에 옛날도 아니고 코로나 시국에 의사들이 진료를 그거는 아무리 봐도 진료 거부인데 그 사람들은 노동자도 아니고 진료 거부인데 의사들 언론들이 줄기차게 파업이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은 줄기차게 운송 거부라고 적었더라고요. 언론에 그게 니들 기레기라는 말을 언론이 참 들을 수밖에 없는 정말 명확하게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물론 국민들의 여론도 안 좋았지만 여론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옛날 87년 6월 항쟁 때 대다수의 시민들이 시위대에 편을 들었거든요. 근데 6월 항쟁 6.29 선언 이후에 이 학생들 쪽에서 포기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럴 때 시민들이 굉장히 냉담해졌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포기를 어쩌고 저쩌고 시위를 하면 시민들이 경찰 보고 이 아들 잡아가라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게 참 묘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걸 선도해 가는 게 언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이 지금 완전히 앞장서서 화물연대를 적으로 몰아가지고 물론 윤석열이가 항복을 강요하기는 했지만 같이 항복을 강요했고 윤석열의 그러한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을 찬양하고 특히 조중동이나 이런 게 심했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편이 너무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화물연대가 어떻게 버텨내나 걱정했는데 결국은 화물연대가 울면서 그 파업을 처리했을 때 그 우는 사진을 보고 가슴이 되게 아팠어요. 하지만 패배했다고 해서 거기에 무너져가지고 좌절을 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 리디우스의 로만사를 읽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벽돌책이라 가지고 되게 진도가 어렵거나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로마가 전쟁을 하는데 늘 이기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지금 읽는 부분은 로마가 굴욕적인 무슨 계곡에서 패배를 해서 굴욕적으로 항복을 하고 로마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는데 그 다음번에 이 사람들이 대서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도 이기고 지는 것이 이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지만 삶에 있어서 한번 그 투쟁이 졌다고 해서 더 이상 안 된다고 포기하는 순간에는 정말 지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 뒤로 잠시 물러나 있어야 할 때다라고 생각하고 물러나고 그리고 꾸준하게 힘을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작은 일들에 작은 목소리들이 모이면 다시 이제 큰 목소리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물연대를 비롯해서 노동자들이 절망하지 않고 약간 늘 홍세아 씨가 말을 하죠. 책 개발아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젊은이여 현실에 절망하라. 그러나 의지의 힘으로 낙담하라. 그래서 긴 역사의 물줄기로 봤을 때는 민중들은 언제나 자기의 것을 찾아내는 그리고 찾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 여론에 많이 외면당하고 있지만 외로운 이 싸움에서 작은 목소리, 지금은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지만 모이고 모이면 큰 목소리가 되고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가는 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즘 잠이 많아가지고 참 일찍 일어나기 어렵지만 억지로 일어나서 이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우리 동지들 다 같이 힘을 내고요. 마지막으로 구호하겠습니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빼. 미군 빼. 경찰 빼. 경찰 빼. 어저께 발언했는데 강현옥 교무님 말고는 다 되셨는데. 네. 그냥 길어서 안 돼요. 영상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방에 영상을 봐야죠. 지금 구자욱 선생님 말씀대로 하셨지만, 화물연대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줄줄이 있어요. 줄줄이 있고,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일 우려되는 건, 화물연대에서 얘네들이 재미를 갖지 않아요. 지지율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이른바 지들이 얘기하는 법과 원칙대로 하니까 이기더라. 무슨 정권이 노동자 일청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얘네들의 인식 체계는 그래요. 어떻든 이거 적으로 돌리고 어쨌든 이겨야 된다고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인식으로 이제 이번 한국연대 사업 대응을 한 거고 예전에 어떻든 있던 놈들 그리고 원희룡서부터 정말 애들이 끝간데 없이 가더라고. 그 원희룡 하면 TV 인터뷰 나오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공격적일 수가 없고 예전에 어떻든 노동적으로 대하던 국가 권력 이제 태도가 이제는 기회할 게 별로 없다. 그럼 이제 뭐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든 뭐 전체 노동자가 싸우면 무조건 이기지만 그렇게 싸우기는 현실에서 어렵고 어떻든 이제 민주노총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이 능력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 이제 현실이죠. 근데 이제 다시 준비하고 싸우고 이럴 거라고 이제 믿으니까 이미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제가 회장에서 발언할 때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전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국연대 계속 버티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과 연대가 훨씬 중요한 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뭐 어저께 얘기한 대로 사드를 중심으로 한 평화정책, 노동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에는 이제 바로 밑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사드나 평화 문제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제 나라 팔아먹기로 한 거고 노동 문제는 어떻든 싸우는 주체가 있고 배우가 있으니까 일정하게 이 문제를 정권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예 포기한 것 같고 그럼 이제 계속 강경 인정부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로서는 이 평화 문제와 관련된 우리 배우가 어떻게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일상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 아까 이제 부대학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6.29 전환 끝나고 직선제로 이제 국민을 돌변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바로 통일 문제로 나선 건 아니고요.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때는 이제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공정선거, 감시단 이런 활동들로 이제 87년, 그런데 88년에 제 기억엔 4월 25일로 기억하는데 서울대 김진기라고 하는 부총학생장 총회였던 학생이 온몸에 태극기 누르고 통일, 평화 얘기하면서 출마 선언할 때 정말 펑펑 울면서 했던 그게 이제 물론 그 전에 이제 조성만 열세 영동 성당에서 교육관에서 투신 작업도 있고 이랬지만 학생들 내부에서 이미 준비가 쭉 되다가 88년에 이제 그걸 기폭제로 해서 통일, 평화 이런 것들을 이제 전환한 거죠. 이제 그전까지는 주로 이제 독재와 맞서고 민주주의 탄압에 이제 맞서고 이제 이렇게 했다가 보다 근본적인 이 땅의 분단이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민주의 삶을 억압한다고 하는 것에 착륙하고 학생들이 이제 88년부터 쭉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이제 통일운동이 대중화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조차도 이제 뭐 정권이 우리나라 정권이 아시는 대로 미국을 등에 업고 반공주의에 기초한 분단 정권이니까 그걸 이제 허용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쉽지 않았던 건데 두 번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거치면서 무슨 그런 것들이 확장되고 넓어져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제대로 이제 못한 거고 결국 오롯이 이제 우리 몫으로 남아있고 어쨌든 그런 중요한 때 우리가 사드 반대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한반도 정세는 지금 뭐 아시는 대로 불안하죠. 일본이 제일 우려돼요. 일본이 이제 이번에 방위비 예산 2배로 늘리면서 토마호크 500발 사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반경이 북, 중국 일부까지를 다 겨냥하는 거여서 이번에 이제 동해에서 한미 해상훈련 하면서 이제 자유대 진출을 이제 허용하고 이번에 클린턴 성명에서 그거를 이제 공식한 거기 때문에 일본의 이제 꿈이잖아 이거는. 군국주의, 그 다음에 한반도 재진출 이런 꿈이에요. 극우 세력에. 이거를 이제 미국이 이제 보장하고 있고 이쪽으로 치닫고 있어서 다 위험하고 뭐 미국이 기본이지만 일본도 이제 만만치 않게 어떻게 한반도의 위협 요소로 훨씬 더 강화될 건데 문제는 윤 정부가 이제 모든 걸 다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 해가고 그래서 훨씬 이제 싸움의 양상과 질이 만만치 않게 갈 거다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남은 한 4년 5개월 남았어요 지금? 4년 5개월 남았네. 아 씨발 참 길기도 길게 남았네. 나중에는 이제 레임덕 올 테니까 뭐 한 4년밖에 안 남았다고 보면 어떻든 4년 죽었다 그러고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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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저는 종교인이니까 종교인은 성각자의 말씀을 증명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하면 변화하는 이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극하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물을 익어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또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이제 화물연대, 어제는 아니죠, 화물연대 이제 사업 관련해서 이 제대로 무르익겠구나, 힘겹겠지만 그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느끼게 될 것이고, 윤석열은 더욱더 날뛸 거고,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 영향력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번 화물연대보다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때가 또 한 번의 기회겠죠. 저들은 분명 분열할 테고, 그 분열에 맞서서 선거에서 누구를 뜯느냐가 아니라 저들이 허위를 얼마만큼 드러내느냐로서 우리가 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또 힘 모으고, 그 변화의 순간이 오기까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극단으로 치들으면은 이게 박근혜가 극단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극단이 아니었다라는 건 아니다. 박근혜는 양반이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은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순실. 최순실. 이제 이름도 생각 안 날 사람, 이름도 생각 안 나고 그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었어. 진짜 하찮은 사람이었어. 더 극단에 가지 않도록, 계절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변화하지만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변화의 끝자락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극단이 너무나 끝단으로 가지 않도록 힘 모으고, 그리고 그 변화의 계기가 무르익도록 우리가 자리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억수로 많이 오시거든요. 지금은 저번 수요일에 들려보니까 좀 대고 해요 이렇게. 내일이 저쪽 자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알았어. 너무 중요한 얘기야. 수요일에 들려보니까 장모님하고 교모님하고 내하고 한번 일하고 지금 4분 있는데, 나도 아침에 좀 바쁜데 장모님 교모님 있으면 조금 그렇게 하시는데, 김천 선생님은 힘들지 않으세요? 저녁에 엄청 힘드시죠? 저도 김천 여기 가는 게 좀 힘들어요. 제가 아침에 출퇴근을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여기서 가면 이 산길 따라 산업도로 따라 강변도로 따라 시내 거쳤다가 고속도로 갔다가 다시 산업도로 갔다가 이렇게 내가 가는데, 카메라가 한 7개 이렇게 돼요. 과속, 예, 이 정도 돼요. 근데 최근에 김천 여기 가다가 3개나 걸렸어요. 앞쪽도 가니까 30km 걸리는데 2군데 있더라고요. 네. 30km 그 지나는 거 수십거리 걸렸거든요. 40 넘어보더라고. 그 최근에 내가 한 여덟 살 세 번이나 그런 거거든요. 아니 벌금 안 쓰지가 32,000원인데 도시락이 아까워 죽겠어요. 내가 어디 커피 먹고 막 밥 먹는. 그래 밥을 사줬으면 고맙다는 소리라 그 그랬지. 집 앞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너무 컴플레인. 어쩌니까 오시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김천역에 가고 싶어 하시고 가시는 거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바람이 있잖아요. 하던 거 안 하면 너무 생겨. 내가 몸이 안 좋고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여기 오면 친구도 그렇다고
그래서 내년부터 안 해야지 이러고 맘먹고 있었는데 축구 사장님이 저기 한장 고마워 여기는 오늘 신문을 못 봐 이러고 올려고 안 할 수가 없고 아주 새벽 4시에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든데 내가 그래서 글을 계속 쓰게 됐다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는 거는. 구독자들이 많아요. 일단 동기들께 늘 죄송합니다. 이번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부산에 집에 있으면서 좀 느낀 게 어쨌든 항상 TV를 틀어놓으면 이렇게 뉴스들을 다 보는데 정말 우리한테는 우리 편인 언론이 정말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노동자를 비난하고 정말 그 거짓된 보도에 속아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화나고. 그래서 제가 그 박승민 위원장을 우리 집으로 좀 모시고 가고 싶어요. 진짜 우리 식구들조차도 정말 저보고 하는 말이 어쩌다가 우리 집에서 저런 게 태어났노. 예, 제가 또 짧은 식견에 그 설득시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정말 며칠 동안 저 고립되어 있는 항상 동기들과 함께 하다가 정말 갯불도 없는 사람들이 수십억 자산가의 조국을 걱정하고 뭐 이재명 걱정하고 뭐 또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인기가 올라간다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우매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좀 깨우칠 수 있을까. 그게 멀리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조차도 그러니까 너무 진짜 좀 많이 답답하고 화나고 힘들고 속상하고 그랬어요. 정말 왜 우리는 우리의 편인 언론이 한 군데도 없을까라는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태 물론 많이 싸우고 뭐 그래서 많이 변화도 했지만 정말 시급한 우리 편인 언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삭수 쌤이 워낙 좋은 말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삼행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드빼로 하겠습니다. 오늘 좀 띄워주십시오. 사드 빼라 했지? 더럽게 말 안 듣네. 빼라이. 선생. 이따 가지고 오시다가 오면 이제 함께 외쳐주세요. 예. 우선 예수기도 노래 부르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모읍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사도때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때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평화를 이루소서. 예. 그 하필이면 내가 노래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지나가면서 저주의 기도를 피해가는군요. 예. 저는 그 지난 목요일로 그 7권짜리 대하소설 소설 예수라는 그 끝냈어요. 그 소설 예수를 읽으면서 굉장히 좀 뭐라 할까 생각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기독교인들도 우리나라의 서양에서는 다 보수적인 그런 신앙 속에서 성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역사에 스스로 개입하지 않는다. 구약의 역사에서처럼 그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처럼 그렇게 개입하지 않는다. 불구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느님은 없다. 우리가 스스로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역사를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가르침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소설 예수가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지금까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본바탕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고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거기에 최근에 그 천봉이라는 자가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 한 이게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점을 쳐가지고 너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렇게 하느님이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거 피해갈 방법을 알려준 건데 피해가라고 알려줬는데 피해가지 못하고 바보처럼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 얼마나 멍청한 놈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였어요. 그런 그런 이야기를 읽으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무언가 아주 좀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되돌아보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전히 이 세상이 참 한숨이 나오는 그런 세상이지만 어쨌든 저는 2000년 전 예수 시대와 지금 이 시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만큼 우리가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더 이상 그 예수 시대의 통합적인 그 정치 체제, 그 불평등한 신분 제도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쨌든 자유와 평등의 그 민주주의의 이념이 보편적인 상식이 된 사회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들의 이야기도 저들의 논리도 그 자유와 평등을 늘 입에 달고 살고 윤정구 모토가 뭐였죠? 자유, 공정.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 무역 중단해라. 사드 무역 중단하라. 종로를 좀 그만해라. 종로를 좀 그만해라. 네. 어쨌든 그래서 그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지금도 이렇게 세상에 한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역시 우리는 유전자 속에 무엇인가 정보가 전해져 가지고 이 세상을 꾸려온 것이 아니라 학습의 결과로 얻은 깨달음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여 왔다 그것입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 무역 중단해라. 사드 무역 중단하라. 종로를 좀 그만해라. 종로를 좀 그만해라. 예. 또 외치고 나니까 금세 하던 얘기 또 까먹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예. 또 외치고.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 무역 중단해라. 사드 무역 중단하라. 종로를 좀 그만해라. 종로를 좀 그만해라. 예. 또 와요?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긴 해요. 7시 20분. 네. 네. 경찰인가 보네요. 네. 예. 어쨌든 그런 얘기는 우리가 제가 그 인격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인격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층에서부터 거룩할 성자 성인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던 내용처럼 우리는 인격 수준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수준에서부터 성장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격 발달 장애인 저는 윤석열 같은 인간을
인격 발달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편집. 아니 장로님이 말실수를 하신 겁니다. 편집해주세요. 우리가 무슨 발달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격에 관해서 생각해보자 하는 이야기. 하여간 인격 발달 미숙아들입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인격 발달이 안 된 사람이다. 내가 이를 듣고 내가 특정 무언가에 비유하시면 안 됩니다. 아 참나. 우리 집 계약하시면 아무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아까 우매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우매한 백성들이 많냐 이런 그런 탄식도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윤석열의 인기가 이 정부의 지지도가 그렇게 이 화물연대를 두드려 패는데 그게 올라갔을까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들은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부역 중단해라. 사드부역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선거 제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 정권이라는 건 늘 어느 적은 무리가 우선 외치고 이야기합시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부역 중단해라. 사드부역 중단해라. 내국행위 중단해라. 내국행위 중단하라. 종로로 좀 그만해라. 종로를 좀 그만해라. 늘 소수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이 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소수의 생각이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고 지지를 얻어서 다수가 되어가는 거죠.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앞장서지 마라. 전쟁행위 앞장서지 마라. 사드부역 중단해라. 사드부역 중단하라. 종로로 좀 그만해라. 종료를 좀 그만해. 지금 올라간 차를 비롯해서 몇몇 차량은 완전히 쟤네들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이제 일체가 돼버린, 껌딱지가 돼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들은 전쟁행위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들 권력이 좀
위태위태할 때 미국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미국의 후원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앞장서 이렇게 딸랑이 짓을 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소수의 의견이 그렇게 다수를 설득해서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변 사람들을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어떻게 저들은 그 거짓된 정보들을 조작해 내가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게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자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깨워나가는지,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거에서 어차피 수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면 숫자를 겨루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이 덮지 마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종로를 좀 그만해라. 종로를 좀 그만해라. 네, 또 올라오네요. 일기차게 올라오네요.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종로를 좀 그만해라. 종로를 좀 그만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예. 숫자 싸움이라고 할 때마다 절망스러워지는 이유는 저들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곧이곧대로 믿는 광신도들이 있어요.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중단해라. 전쟁행위 중단하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매국 노지 그만해라. 매국 노지 그만해라. 당신은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예. 전방훈이
빤스 내려 그럴 때 빤스를 내리는 신도가 진짜 내 신도요. 집문서 가져와 그럴 때 집문서 갖다 바치는 사람이 내 신도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전광훈한테 몰려드는 인간이 전국적으로 합치면 한 10,000명은 넘잖아요. 근데 그런 광신도 집단이 사이비 집단이 늘 있어 왔어요. 거기에다가 이 국가라고 하는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갖는 또 상명하복 체제, 그래서 윗사람이 까라면 까는 그런 군경 공무원 집단이 있잖아요. 그러니 숫자로 싸움을 하자면 늘 스스로 깨어서 자발적으로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떠올리는, 우리로서는 숫자 싸움으로 가면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절망스러워요. 거기에다가 이놈의 언론조차 저 대중조작, 그 미국의 심리학이라고 하고 뭐 사회학 뭐 이런 미국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수 자본가들,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가, 여기에 기여해온 아주 중요한 공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대중들을 조작하고 설득하고 그러느냐, 이런 거에 미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그런 모습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한다. 아니면 결국 당해봐야 안다고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정말 피눈물 나는 심정이 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 말씀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세례 요한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었을까 하고서 이제 질문을 던져서 피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는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하느님, 우리 안에 이제 깨어서 활동하고 계신 부처님,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서 깨어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권한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신 그분께 인사드립니다. 나마스테.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